이거 KGM이 많이 힘들어지겠는데요. 최근에 기아의 새로운 픽업 트럭인 타스만의 테스트카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잖아요. 모하비 기반으로 테스트카를 운용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테스트카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 중인데 국내와 해외에서 꽤 자주 포착되고 있거든요. 국산 픽업 트럭 하면 KGM이고 올해 토레스 픽업 트럭까지 출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 영상에서 토레스 픽업 트럭과는 급이 달라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거 의견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타스만이 출시된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타스만이 얼마에 출시되고 이 가격이 KGM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칠 거냐는 건데 전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포착된 타스만의 스파이샷을 살펴보고 KGM은 문제점은 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차용품은 N건구, 세차 쇼핑 왕국은 N건구. 야, 너도 필요해? 녹색창에 N건구 검색해. 세차용품은 N건구. 세차용품은 N건구. 우선 국내에서 포착된 것부터 볼까요? 그냥 한눈에 봐도 차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테스트카라 차체에 비해 작은 바퀴가 끼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차체가 훨씬 높아 보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재함도 길게 빠지고 차체 높이도 높다 보니 글래디에이터랑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픽업 트럭은 뒷모습 디자인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잖아요. 앞모습이 인상을 많이 좌우하는데 이건 주차된 차를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확실히 그릴 크기는 크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형 테일램프는 텔루라이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사실상 기아 내에서 새로운 테일램프 붐을 일으킨 차가 텔루라이드이기도 하고 차체 크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나 소렌토처럼 방향 지시등이 가로로 길게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타스만은 세로로만 길게 위장막이 뚫려 있는 걸로 봐선 텔루라이드와 비슷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팬더 쪽을 보면 이 차가 어떤 분위기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죠. 일부만 보이는데도 렉스턴보다 훨씬 부담할 것 같지 않나요? 렉스턴은 팬더가 움푹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웅장한 맛이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렉스턴이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개발 당시 마힌드라 산하에 있었고 마힌드라가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큰 차는 필요 없으니 차체 크기를 줄이라 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아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면 큰 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픽업 트럭 덩치에 걸맞는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갖출 걸로 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3.5L 6기통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 그리고 3.0L 6기통 또는 2.2L 4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이 먼저 출시되고 순수 전기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기아의 픽업 트럭과 KGM 픽업 트럭 중에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차가 더 많이 팔릴 거냐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는 원래 어떻게 전망했었나요? 당장 올해 출시되는 토레스 픽업 트럭은 영향이 크게 없을 거란 거였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토레스 픽업 트럭은 중형급, 타스만은 대형급에 속하잖아요. 모하비가 풀체인지 됐다고 해서 토레스가 안 팔린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 픽업 트럭의 실구매 가격도 타스만의 가격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했죠. 토레스 픽업 트럭은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만큼의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SUV인 토레스 EVX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포함 토레스 EVX의 실구매 가격이 3천만원 중반 정도 하니 토레스 픽업 트럭은 3천만원 초반, 여기에 얘는 또 화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2천만원 초중반까지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타스만하고는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한 500만원 정도면 모를까 1,500만원, 2천만원씩 차이가 나면 수요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실구매 가격이 타스만은 내려가고 토레스 픽업 트럭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우선 타스만 출시 순서를 기준으로 전망을 다시 해볼까요? 먼저 나오는 차는 가솔린과 디젤 모델입니다. 가솔린은 3.5L 6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디젤 엔진은 6기통이 들어갈지 4기통이 들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출시 시기가 내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장 영향을 받는 게 뭔가요? 렉스턴 스포츠죠.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은 KGM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차종입니다. 얘가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KGM 상황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는 경쟁 모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형차이기 때문에 가격도 어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판매량도 잘 나온다. 이건 결국 브랜드 내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데 수익성도 좋은 차다. 한마디로 KGM한테 굉장히 중요한 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현행 모델이 타스만 출시 때까지 유지된다면 모델 노후화 때문에 더 안 팔릴 거고요. F백으로 렉스턴이 풀체인지
출시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시 시기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잖아요. F100은 내년 하반기나 2026년은 돼야 출시가 될 겁니다. F100이 먼저 출시된 다음에 픽업 트럭이 나올 텐데 그동안 타스만이 수요를 다 뺏어가면 KGM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전기차인데 얘는 토레스 픽업 트럭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하냐면 보조금 때문입니다. 이미 승용차 보조금은 정리를 해드렸죠. LFP 배터리를 쓰는 차들은 보조금을 덜 받게 됐고 NCM 배터리를 쓰는 차 중에 효율이 좋은 차는 보조금을 많이 받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타스만은 대형차이기 때문에 기아가 NCM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토레스 픽업 트럭은 또 LFP 배터리를 쓰잖아요. 지금 승용 전기차보다 화물 전기차 쪽 상황이 더 안 좋은 이유가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게 겁나 큽니다. 일단 비아디의 T4K를 기준으로 보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200만 원이었던 게 462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조금만 740만 원이나 줄었다는 거죠. 원래 지자체 보조금이랑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다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2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00만 원이 줄어서 가져갈 수 있는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이 4670만 원 정도고 작년에는 보조금 덕에 19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똑같은 차를 3000만 원 이상 주고 사야 한다는 거죠. 승용 전기차처럼 보조금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라면 제조사가 차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승용 전기차는 테슬라나 KGM이나 다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적게는 700만 원 이상,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데 차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대응할 수가 없는 수준이란 거죠. 여기에 또 타스만은 NCM 배터리를 쓴다면 보조금이 많아져서 실구매 가격이 떨어지고 토레스 픽업 트럭은 보조금이 내려가서 실구매 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두 차의 실제 구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된다면 토레스 픽업 트럭 사려다 타스만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KGM한테는 더욱 확실한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명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더 상품성 좋은 차를 저렴하게 출시해야 한다는 명분이요. 승용 전기차 쪽은 차 가격을 내려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화물 전기차 쪽은 차 가격을 1000만 원씩 내릴 수도 없고 하필 픽업 트럭은 또 KGM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차종들이란 말이죠. 이게 좀 심각한 이유가 이제는 KGM이 독점할 수 있는 차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렉선 스포츠와 경쟁하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렉선 스포츠가 브랜드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브랜드 내에서만 일을 하는 거지 국산차 시장에서 아주 잘 팔리는 차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쌍용차를 인수한 KG그룹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KGM 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일 겁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파워트레인은 자체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비아디랑 협력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곧 토레스 상품 개선 모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칭 토레스 쿠페가 출시될 거고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F100, F100 픽업 트럭 이런 순서대로 출시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수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이 차들이 출시된다? 솔직히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된 지 1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때 봤잖아요. 아직 개선이 안 됐고 그럼 지금은 나아졌냐? 문제는 여전합니다. 저희가 시승차를 그 뒤에 또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동호회에는 여전히 인포테인먼트 오류를 호소하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차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뭐 UI 같은 게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연결도 안 되고 연결이 돼도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4번 이상 끊어지고 테스트카가 아닌 고객한테 판매되는 양산차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소비자들이 기다려줄 단계는 지났습니다. 사실 토레스 출시 이후 지난 2년 동안 시간이 주어졌던 건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큽니다. 연구개발 쪽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아직까지도 저희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토레스 쿠페랑 픽업 트럭 모두 극찬입니다. 실물이 먼저 공개됐고 반응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차를 잘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마케팅도 잘 이끌어 왔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쳐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아가 타스만을 내연기관차랑 순수 전기차 모두 출시하고 여기에 보조금 혜택까지 더 받아가면 이건 심각한 경쟁 상대가 등장한다는 소리거든요. 토레스 개선 모델 출시 전에 업데이트 소식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차가 시작일 텐데 스타트를 잘 끊어야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